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저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처음 읽고 충격의 도가니를 빠졌는데요. 어릴 적 시절에 이 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많았습니다. 듣기만 했지 읽어보지는 않았고, 돈에 대해서 그냥 200만 원 벌어도 그것에 맞춰서 살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어른이 되고 돈을 벌어보고 몇 년이 지나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었죠. 저는 몇 년 전 공부와 직장 노예를 토탈 20년 동안 직장 노예로 살아온 나에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월급의 일부분은 저축을 해야 한다고 일반적인 부모님은 항상 말합니다. 주식은 위험하다고 하며 투자 또는 위험한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저축을 왜 해라고 했을까요? 부모님이 젊었을 때 1980년대 같은 경우는 시중은행의 금리가 18%라는 경이로운 은행 금리였습니다. 우리가 100만원 저축만 해도 18만원이라는 돈이 나오는 구조였죠. 그때 당시만이라도 부모님은 직장에서 버는 돈으로 은행에 저축하고 3천만원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었죠. 그러나 현재에도 옛날과 같은 방식인가요? 월급 200만원을 벌면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을 모아야지 좋은 환경의 아파트를 살 수 있죠.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과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돈은 자꾸 찍어내는 가짜이다.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예전에 5천만원 한 아파트는 현재 5억 이상의 아파트가 되었듯이 정말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예전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되었지요. 짜장면 가격도 3,000원이었던 시절이 지금은 8,000원에 팔리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파트를 사고 어떠한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 부자 아빠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작은 가게에서 일을 합니다. 어린 기요사키는 땡전 한 번 받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것에 엄청난 불만을 가집니다. 어린 기요사키는 부자 아빠에게 찾아가 노동자치와 노동임금의 법을 어기면서 일을 시킨다고 항의했죠. 하지만 부자 아빠는 어린 기요사키에게 여느 자신 밑에 일하는 직원들처럼 적은 임금에 부당한 대우한다고 말한다고 웃었죠. 그렇습니다. 부자 아빠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장을 위해서 일하는 고용자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자가 사장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그 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자 한 것이었죠. 우리는 흔히들 돈을 벌려면 대기업이든 나라에서 주는 일자리에 취업해서 그 자리를 안착하여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차도 사고 공납금도 납부 합니다. 인생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받아왔던 공격은 위와 같은 매뉴얼을 따라가게 만든 것이죠. 학교에서는 실패를 하는 것을 부정하고 남들과 다른 것들을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세뇌를 시켜온 것이죠. 로버트 키요사키는 부자 아빠한테 위와 같이 일반적인 근로자가 되는 교육이 아닌 세뇌라는 큰 가르침을 받은 것이죠. 어린 마이클과 키요사키는 큰 가르침을 받고 가게에서 내다버리는 만화책들을 모아 안 쓰는 지하 창고에 책 대여점을 만듭니다. 갈리인은 마이클 동생에게 시간당 1센트를 주면서 고용을 하고 동네 어린 친구들에게 대여해주는 사업을 하게 된 것이죠. 사회가 만들어 놓은 공교육에 반하여 부자가 되는 한 발짝이 내딛게 된 것이죠. 책에서는 돈을 버는 기준 4사분면을 보여줍니다. 좌측 상단에는 인플로이 근로자이며 흔히들 직장인 일용직입니다. 자기 시간을 들여 회사 사장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며 좌측 하단은 셀프 인플로이드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직접 가게를 열거나 전문직 직장인, 변호사, 의사, 요식업, 사장님과 같은 직접 자기 자신을 고용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우측 상단은 비즈니스 사업가를 말하고 직원 500명의 이상 규모의 사업을 말하죠. 부자 아빠가 이쪽 사부면에 도달해야 된다고 말하죠. 우측 하단 I 사부면은 투자자를 말하죠.
사업가 투자자까지 가야 부자가 된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흔히들 우리가 볼 수 있는 직업군은 좌측, 근로자, 자영업자, 사부면입니다. 열심히 일을 할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숙명을 가졌죠. 우측 사업가, 투자자, 사부면입니다.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는 사부면입니다. 더더욱 많이 돈을 벌어도 좌측 사부면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죠. 부자 아빠는 기요사키가 여느 근로자처럼 불평불만을 느끼었고, 부자 아빠는 어린애가 일을 하여도 임금을 주지 않고 시간당 근로소득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버는 방법을 찾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변을 보면 회사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근로소득의 직업군을 지향하듯 가르친 학교는 돈에 가르쳐 주지는 않았죠. 부자 아빠는 중학교도 다니다 말았지만 하와이에서 몇 개의 레스토랑과 가게를 가져는 백만장자입니다. 반면 가난한 아빠 기요사키의 아빠는 매달 교육계에서 고위 간부이며 매달 공납금 내는데 빠듯하셨죠. 부자 아빠는 시도하려는 모든 것에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하였고, 가난한 아빠는 시도하려는 모든 것에서 안 된다고 선을 그었죠. 부자 아빠는 항상 말합니다. 돈을 버는 것에는 자산으로부터 와야 한다고 하죠. 부채는 저희 돈 주머니에 훔쳐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지식을 배우라고 하죠. 금융지식은 수익, 소비, 자산, 부채, 그리고 현금 흐름이죠. 금융지식이란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죠. 경제 IQ와 금융 이해력인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수입을 늘리는 데 노력하죠. 그들은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합니다. 좋은 직장, 좋은 커리어를 원해. 수입은 커리어를 비유합니다. 보험, 기름,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지출을 해야 됩니다. 이것들은 부채인 것이죠. 부자 아빠는 말합니다. 결국에는 부자가 되는 방법은 사업가가 되거나 부자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요사키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1. 시스템의 소유, 또한 그에 대한 통제력을 갖추거나 2.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부자들에 대해 배우는 것처럼 말이죠. 경제적 변화가 큰 시기에는 언제나 거대한 부의 이전이 발생하게 된다. 설사 돈을 별로 많이 갖고 있지 않더라도 배움에 투자한 것이 중요하다. 마침내 변화가 찾아올 때 주변 사람들보다 훨씬 현명하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지와 두려움을 사로잡히지 마라. 무슨 일이 벌어지든 만반의 준비를 갖춰두는 것이 최선이다. 그것은 즉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배워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자 아빠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우고 노력을 해야 할지 생각이 드시나요? 앞으로 부자 되기 위해 공부가 되었으며 열정과 부자맨들을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도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죠. 감사합니다.